그러면 이 과천주공 5단지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팔지 마세요. 오랜만에 또 예. 지역 분석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청계산 뚱짜님께서 뚱짜. 과천 5단지 분석을 해달라고. 네. 이번에도 역시나 그 매물에 대한 사연은 없어요. 매수인지 매도인지 네.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라온님께서 또 평단가 분석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네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답변을 최대한 성실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요. 빠르게 한번 또 답변을 영상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뚱짜님께서 과천 주공 5단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그렇게만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과천 주공 5단지는 맞는 거죠? 예, 그렇겠죠. 과천 청사역 주변에 네. 5단지라고 할 게 네. 없기 때문에 과천에서 가장 알아주는 단지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 과천 주공 5단지입니다. 예, 청사역 바로 옆에 있네요. 예, 청사역과 과천역과 네. 거의 뭐 더블 역사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과천에서 또 유명한 가족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가끔 이렇게 놀러 오는 중앙공원. 중앙공원. 이 과천공원이 너무나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어요. 네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공원도 아주 쾌적하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과천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과천에 거주하시거나 그쪽에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갖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신가요? 네. 지금 수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의 네임드 네.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과천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라온님께서는 다른 분석을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무조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 아니면 도 홀짝 개념으로 그냥 도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분석은요. 그런 분석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산술적인 그 가치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천 지역을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좀 느껴보려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이 부동산은 유기적으로 입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급지와 동급지, 그 다음에 하급지 이 세 가지로 한번 분리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과천이 갖고 있는 현재적인 입지적인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적정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상대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상대평가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라온 평단가 맞습니다. 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추상화된 분석 접근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금액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라온 평단가밖에 없고요. 이 과천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과천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상급지가 서울 지역밖에 없습니다. 경기권에서 과천보다 상급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경기권에서는 과천이 가장 상급지가 되겠네요. 최상급지. 최상급지.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는 이 바로 위로 올라가면 서초구와 이 강남권. 강남사고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서울에서도 웬만한 입지가 과천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과천이 웬만한 서울의 중심부 입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관악구나 동작구 이쪽 지역도 과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10몇 년 전에는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었느냐 이건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과천의 입지가 매매가가요 강남권보다 더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보다 과천이 더 비쌌었나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과천이 어마무시하다.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은요 거의 중심부 바로 밑에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요새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 과천 지역만 딱 잘라서 이쪽 지역에만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쾌적한 입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밑으로는 안양, 군포, 의왕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바로 서초, 강남권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망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망에 비해서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막히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밑에 쪽 여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또 역 하나가 더 생기죠. 4호선이. 그리고 인덕은역, 정부 과천청사역에 뭐가 생기죠? GTS가 생길 예정입니다. 또 위쪽에 여기에 이제 과천 3기 신도시가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계속 엄청난 인구 유입이 되고 살기도 좋고요.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 또 다른 표현으로 부자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곳 중에, 선망하는. 예,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요새와 또 여기가 범죄율이 수도권에서 제일 낮은 곳 중에 하나예요. 서울 다 포함했을 때 예, 치안율이 이 가장 높다. 예, 치안율도 높고요. 네. 성범죄자가 네. 제로인 곳이, 유일한 곳이 또 과천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 자녀나 가치가 이렇게 있네요, 또, 진짜. 예, 가족 세대가 이렇게 좀 시골 같으면서도 있을 것 다 있는, 예전에는 구축으로만 대단지가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가보면요, 네네. 거의 대다수가 재건축이 돼서 신축화가 되어 있어요. 신도시 같은 느낌을 또. 예. 그냥 거의 진짜 신도시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개발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네.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과천 5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천 5단지를 다시 또 이슈화하기 전에, 과천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동급지가 어디 있느냐? 또 동급지보다 만약에 과천이 더 많이 현재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같이 손잡고 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과천의 친구는 판교입니다. 판교. 네, 과천 중심으로 우측에 있죠. 네네. 네, 신분당선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정말 A급 신분당선을 물고 있어서, 그리고 판교역이 또 대표적인 게 여기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테크노밸리 1, 2, 3. 그쵸. 예. 그래서 계속 대기업 관련돼서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도시. 예. 이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여기가 또 이제 분당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어서 네네. 굉장히 또 선망하고, 또 도로 정비나 이제 단지도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살기도 좋고요. 그래서 과천하고 유일하게 친구가 판교입니다. 유일한. 그래서 판교의 흐름을 보면은 또 과천의 흐름을 또 예상할 수가 있고요. 과천이 또 흐름을 보게 되면 판교도 흐름을 같이 또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왔을 때 예. 그때 이제 과천하고 판교를 비교해 보면서 먼저 치고 올라간 쪽의 반대쪽을 주시하면 또 기회가 또 있는 예. 거겠네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딱 과천의 친구가 판교다, 이 기준만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판교나 뭐 과천 쪽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실거주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두 가지 지역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판교 지역을 되게 보면요, 이 지역에 보면 뭐 복불 7단지부터 시작해서 이 역세권에 이루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네. 보통 30평대가 있는데 네. 평당가가 거의 6,500에서 7천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당가 기준인가요? 라운 평당가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판교역은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격인 네. 이 과천 또한 네. 같이 7천만 원 정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네네. 좀 적게는 6,500 정도. 네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신축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 평당가로 봤을 때도 최근 신축 기준 6,500에서 7,000 정도 나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시세를 적정 시세. 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7,500, 8,000까지 올라가 있다. 그럼 그럼 과천이 혼자 네.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네. 어떤 아파트를? 아무거나 한번 찍어봐도 되는데요. 네네. 과천 푸르지오 서민 아파트, 최근에 가장 좋았던 네.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1층 말고요. 이거는 좀 뭐 중간층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7억 2천이네요. 일반 평당가 7,050만 원 정도. 네, 최근에 뭐 17억도 이렇게 작년 9월달에 실거래가가. 그러면 이 17억 2천도 뭐 엄청난 호가가 아니고 평당가가 딱 그냥 뭐 살펴보지 않아도 딱 7천만 원을 찍고 있죠. 네네네. 왜? 그걸 역추적하면은 그 판교 지역 7천만 원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6,500 아니면 7천만 원 그 사이에 형성된 신축 아파트가 있을 것이다. 딱 가정하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확하게 떨어지죠. 7천만 원. 그럼 이 과천 푸르지오 서밋은 지금 나와 있는 일반 평당가 자체가 라운 평당가와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대단지 기준화 만드는 게 라운 평당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감할 것이 없고 그래서 7천만 원. 네네. 그럼 다른 단지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저게 7천이면 이 주변 일대가 거의 6,500 아니면 7천만 원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과천 위버필드 네.
평수도 한 25평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네. 네, 적정하고. 16억 9천. 이거는 거의 이것도 거의 예. 적정한 시세로 6,500 정도 볼 수가 있죠. 네네. 6,350. 6,350. 예. 레미안 슈르 아파트. 이거는 라운 평당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네. 이거 20평대를 한 8억대에 네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투자의 시점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투자를 진행했던 매물인데요. 네네. 8억에 사셨으니까 지금은 한 5억 정도. 5천, 네네. 예, 불과 1, 2년 만에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예. 동일한 지역에서 레미안 슈루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을 그때 당시에는 시점이었나요? 이제 거의 신축 대단지가 분양하는 시점이었고요. 과천에서 투자할 만한 가장 저렴했던 그 다음에 좀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했던 게 레미안 슈르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와의 갭이 크지 않았던 게 레미안 슈르였다. 그래서 이거를 평당가 현재 일반 평당가가 5,200 정도 되는데요. 네, 일반 평당가 5,200이고요. 여기서 이제 라운 평당가를 환산을 해보면 여기에 한 1,250을 더하면 1,250이요. 6,450. 6,500에 거의 이제 수렴하게 되어 있죠. 네네네. 또 그럼 과천 자이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거의 신축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또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매물이 얼마 없다 보니까 20평대가 이거는 좀 매매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억이면 굉장히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7,500이잖아요. 1억, 2억이 더 높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지금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냥 KB 시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세가 아직 거래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쪽에 있는 신축 대단지니까 적정가라고 한다면 7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500만 원 정도 최소 500 이상은 빠져야 된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게 17억 정도. 17억 정도가 적정가다. 다른 아파트 또 신축을 한번 봐볼게요. 네.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보고 계십니다. 그 나온 평당가를 좀 더해주면요. 현재 일반 평당가는 6,250만 원이고요. 6,500입니다. 6,500인가요? 계산 끝나신 거예요? 역시나 6,500에 수렴했고요. 이거는 푸르지오 서밋. 거의 한 6,700. 그래서 이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가 7천만 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6,500에서 7천 사이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정가로 보면은 한 6,500이 좀 넘어가는 그래서 6,500이 좀 안 되는 현재 위버필드가 조금 제일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과천 주공 5단지 오늘 의뢰를 주신 과천의 미래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 봐봐요. 제가 이제 한 여기 6,500에서 7천만 원에 수렴하고 있는 것을 이 과천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말씀했던 판교도 거의 7천만 원에 수렴하고 있다고 했죠.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과천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자기 동네다 보니까 과거에 뭐 한 10억 했는데 갑자기 15억 됐다. 급격하게 상승했던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이력이 있으니까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 특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께서 이거 너무 고평가다. 당연히 또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과천 지역만 바라봤을 때는 이 과거 데이터밖에 볼 수가 없으니 굉장히 고평가가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서울 수도권 유기적으로 다 판단해 봤을 때 이 과천 지역은요 현재 적정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만약에 과천 지역에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꼭 판교 지역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급매물 이런 매물들이 만약에 출현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매수하셔도 좋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고평가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이 입지의 가치를 적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과천의 시세는 적정 시세다. 동급지인 판교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 과천보다 이 하급지를 한번 볼게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금 아직 뭐 매매가가 형성된 건 없는데요. 여기는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약 대략 한 5,500 정도로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여기 과천이요 6,50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보통 옆 동네 가까운 여기 이렇게 인접한 하급지인 경우에는 적게는 500, 많게는 1000까지 차이가 나면서 뭐 2000 차이는 날 수가 없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때는 적으면 500, 많으면 1000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5,500이 최저가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5,500에서 6,000 사이의 평당가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역 주변에 있는 신축 대단지 예, 정도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라운 평당가 환산 비법은 예. 모두가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 예. 일반 평당가 시세 호가를 봤을 때는 역 근처 대단지 신축으로 예. 보면 되는 거죠. 역 기준 대단지 신축 25평 기준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과천청사보다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 더 낮게 형성이 될 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여기 인덕원 더 하급지죠. 안양시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평당가가 신축 기준 쉽게 네. 말씀드리면요. 네. 4,500. 4,500. 진짜 비싼 단지는요. 네. 그냥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4,500에서 5,000. 보통 4,500에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싼 것만 호가가 예, 높은 것만 그래서 5,000 정도고. 예,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게 이제 안양 쪽보다 한 단계 상급지라고 했을 때 네. 딱 나오죠. 4,500이니까 거기에 1,000원 5,500. 더해주면 5,500. 그리고 상급지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하급지는 1,000만 원 싼 네. 5,500. 그래서 여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요. 여긴 개발되기 전부터 개발된다고 했을 때 저는 5,500이라고 딱 찍고 있었어요. 라온님의 예언 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급지들이 네. 다 밑에서 4,500, 5,500, 6,000까지 이렇게 받쳐주고 있네요. 있다 보니까 전국 단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그냥 네. 다 하락세가 네.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상 네.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다 비교했을 때 과천 지역은 더 이상 떨어질 금액도 없고 네네.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적정하게 좋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천주공 5단지 오래된 80년대 대단지인데요. 과천역과 과천청사역하고 네. 또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공원과 또 이 앞에 또 상가가 많이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살기가 너무나 좋고 너무 과천 좋다. 지역에서 이 푸르지오 서민 아파트가 가장 비싼데 이 아파트하고 대등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과천 주공 5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요, 뭐 실거주 하시는 분 네.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거나 네. 그러면 이 과천주공 5단지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좋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청계산 뚱짜님의 문의 의도가 네.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과천이 다 너무 높이 올라갔다 고평가돼 네.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걸 매도하셔야 되는 건가라는 포지션에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아마 가까우실 텐데요. 네. 절대 팔지 마세요. 명쾌한 분석 오늘도 감사드립니다.